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맞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미혼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형적인 보수적인 가정이었어요. 칠순을 넘기신 부모님은 아직도 제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명절 때마다 선보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해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 그저 웃으며 넘기죠. 이미 제 삶의 방식을 찾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2년 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6세 남동생 지훈이가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누나, 나 소개할 사람 있어. 지훈이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야? 응,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 그 주말, 지훈이가 데려온 여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 김지현이었거든요. 어머, 지현이? 선배님, 아니, 안녕하세요. 지현이는 제게 인사를 하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을 해도 될지 몰라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 동창이잖아. 말 편하게 해. 제가 먼저 편하게 대하자 지연이도 좀 긴장을 풀었습니다. 고마워. 사실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고민했어. 부모님도 거실로 나오셨다가 우리 대화를 들으시곤 놀라셨어요. 어머, 동창이라고? 지영이 고등학교 친구야? 네, 어머니. 같은 학교 다녔어요.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인연이람. 좋은 인연이야. 정말 좋은 인연.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서로 알던 사이면 더 좋지. 지훈아, 잘했다. 지훈이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지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어.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거든.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곱상한 얼굴에 차분한 말투였어요. 학창시절에도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 기간 중 지연이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 대해주셔도 늘 조심스러워했고 때론 불편해하는 게 보였죠. 지연아, 김치 더 먹어. 엄마가 담근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그리 조심스러워해. 곧 식구가 될 텐데.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셔도 지연이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식사 내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죠. 한 번은 지훈이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지연이한테 너무 잘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그리고 아빠도 자꾸 아들 낳아야 한다고 농담하시는데 지연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실제로 부모님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손주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우리 지연이 건강해 보이니까 금방 아이 생기겠네. 요즘은 늦게 낳는 게 대세라지만 그래도 빨리 낳는 게 좋아. 그럴 때마다 지연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수원이 너무 멀지 않니? 차라리 서울 근교로 잡지. 어머니가 아쉬워하시자 지연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훈씨 직장이 거기라서 출퇴근을 생각하면 그래도 주말엔 자주 놀러와야 해. 전 그때 나섰습니다. 엄마, 신혼부부들 좀 내버려둬. 자기들끼리 오붓하게 살아야지. 아유, 그래도 섭섭하잖니. 섭섭한 건 엄마 마음이고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잖아. 제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려고 애썼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절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지훈이가 회사 야근으로 늦는 날 지연이가 혼자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와 둘이 차를 마시게 됐죠. 힘들지? 우리 부모님이 좀 오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알아.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려고 하셔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 친구라고 할 만큼 가깝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그 후로도 지연인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꺼낼 때면 더욱 그랬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의 손주 재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요즘은 검사도 간단하다던데. 네, 어머니 아직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빨리 낫는 게 좋아. 나이 들수록 힘들어. 지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훈이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뭘 그리 예민하게 구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지연이 스트레스 받잖아.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했지. 시집살이? 내가 언제 시집살이 시켰다고 그래? 가족 간에 작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중재를 해야 했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 갖고 하니까 기다려줘. 그래도 지훈이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연이는 점점 우리 집에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올 때도 있지만 혼자는 절대 오지 않았죠. 그러던 올해 초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아기 생겼어요. 지훈이가 설날 가족 모임에서 발표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어머니는 지연이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죠.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지연이도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소식 이후로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연이도 전보단 편안해 보였고 부모님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지연이와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동창이면서 동서라는 애매한 관계가 만든 어색함이었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연이가 힘들지 않도록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을 적당히 차단했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거리를 유지했죠. 만삭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대가 컸죠. 첫 손주이자 장손이 될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지훈이 전화. 누나, 지연이가 진통 시작했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였죠. 수원 성모병원 산부인과.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지훈이가 가끔 나와서 상황을 전했지만 초산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아기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우리 손지야, 드디어 할머니가 됐구나.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말이죠. 5분 뒤 온 병원이 발칵 뒤집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스팸 전화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뭐야, 진짜 귀찮네. 네 번째 전화도 끊고 나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으려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 현근이야. 현근이? 누구더라? 아, 김현근.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키 크고 농구를 잘했던 친구. 대학 때 지연이랑 잠깐 사귀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현근아, 오랜만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네 번호 알게 돼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 잘 지내지. 너는? 나도 그럭저럭. 아직 회사 다니고 있어.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동창이 갑자기 연락하는 게 좀 의아했지만 뭐 가끔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제가 먼저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너 예전에 지연이랑 사귀었었지? 한참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지연이가 내 동서가 됐어. 게다가 오늘 아기 낳는다? 이게 무슨 우연이냐? 히히. 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은 뜻밖이었습니다. 축하해. 근데 아기 혈액형이 어떻게 돼? 순간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혈액형을 왜 물어보지? 아직 모르는데 왜? 아기 보러 갔다 오면 알려줄래?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옛 연인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남의 아이 혈액형을 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 알겠어. 저는 짧게 답하고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근이가 병원에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연이가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현근이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나 곧 아기 낳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하지만 현근이는 그 말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대요.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병원을 수소문했고 결국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지훈이가 분만실에서 나왔어요. 누나, 됐어! 아들이야! 정말? 축하해!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근이 메시지는 금세 잊혀졌죠. 신생아실로 이동해서 유리창 너머로 아가를 봤습니다. 정말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아이, 코가 지훈이 닮았네. 아니야, 입은 지연이 닮은 것 같은데?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기를 구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 주원이로 하려고. 박주원. 좋은 이름이네. 우리 주원이. 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야, 주원아. 빨리 건강하게 자라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연이도 만났어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얼굴엔 모성애가 가득했죠. 고생했어, 지연아. 감사해요, 다들 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조카인데. 지연이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도 아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어요. 아기 봤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천사 같아. 가족들과 함께 회복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제가 일어나 복도로 나왔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 김현근이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어요. 헉!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메시지로만 대화하다 갑자기 실물로 마주치니 너무 놀랐어요. 현근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려 절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영아.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그냥 와봤어. 그냥 와봤다고? 예전 여자친구가 출산했다고 병원까지 찾아온다고? 미안한데 가족들하고만 있고 싶어서. 제가 돌려보내려 했지만 현근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기 봤어? 또 아기 얘기였습니다.
응, 봤어. 건강한 아들이야. 그래. 현근이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혈액형은? 또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걸 물어? 현근인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거기서 뭐해? 지훈이가 복도로 나왔다가 현근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만났어.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현근이가 일부러 찾아왔다는 걸 말할 순 없었죠.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지훈이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현근입니다. 현근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산부인과에는 무슨 일로... 지훈이의 질문에 현근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5층 산부인과까지 올라오셨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느낀 게 있었나 봐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현근이가 먼저 자리를 뜨려 했지만 지훈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김지현 아세요? 순간 현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죠. 어떻게 아시는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대답은 맞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지현이가 오늘 출산한 것도 아시고 오신 거네요? 지훈이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 아이 구경하러 왔어? 미쳤어? 지훈이가 갑자기 현근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제가 말렸지만 지훈이는 놓지 않았죠.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왔어? 혈액형은 왜 물어봐? 그만해. 알겠어. 나갈게. 현근이가 지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나가. 다신 오지 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연락하지 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지훈이 목소리엔 분노보단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현근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죠. 미친 새끼.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담배 피러 갈게. 너 담배 끓인 지 오래됐잖아. 그냥 오늘은 필요해. 지훈이는 씩씩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니 지훈이는 이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바로 또 한 개비를 꺼냈어요. 야, 그만 피워. 왜 이래? 너 뭐 알고 있지? 현근이가 왜 온 건지 알고 있잖아. 제가 닥달하자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미친놈이 와서 헛소리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엔 이미 진실을 아는 사람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간호사가 와 있었어요. 아기 기본검사 다 끝났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네요. B형이요? 지훈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B형 RH 플러스입니다. 순간 지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전 A형이고 아내는 O형인데... 간호사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돌연변이나 유전자 변이로... 하지만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죠. 중학교 생물 시간에도 배우는 기본 상식이니까요. A형과 O형 부모에게서 B형 자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 나갔어요. 지훈아, 어디 가?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지훈이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이는 난간을 잡고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누나 나 바보 아니야. 무슨 말이야? A형과 O형에서 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연이를 믿고 싶은데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손이 떨려서 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어요. 나 정말 바보 같지? 아내를 의심하고 있어.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지연이가 가끔 우울했어. 임신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지훈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도 가봤어. 나한텐 말 안 했지만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통장에 찍혀 있더라. 그때 정말 미안했어. 혼자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근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행복했어. 근데 지연이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다시 난간을 잡았습니다. 김현근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왜 하필 오늘? 그것도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근이었어요. B형 맞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근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지훈아, 나 잠깐 내려갔다 올게. 어디가? 그냥 잠깐. 저는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감대로 현근인 병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불안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현근아.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발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지영아, 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혈액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현근인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내 아기야. 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리야? 진짜야. 그 아기 내 아이야. 지연이랑 우리. 현근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남자가 길거리에서 엉엉 우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작년에 다시 만났어, 우연히. 아니, 운명이었어. 지연이도 날 잊지 못했다고 했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들어야 해. 너희 동생 불임이야. 지연이가 말했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한다고.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뭐? 네가 위로해줬다고? 그래서 불륜을 했다는 거야? 사랑이었어! 현근이가 소리쳤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난 지연이 사랑해. 그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가족들 있어. 저는 필사적으로 현근이를 달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혈액형이 아니었어요. 이 미친 사람이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였죠. 현근아, 제발 오늘은 그냥 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안 돼.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내 아이 보고 싶어. 지연이도 보고 싶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였습니다. 지영아, 여기서 뭐하니?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신 거죠. 아빠. 이 사람은 누구니? 아버지가 현근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현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연이 아기 아빠입니다. 뭐?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아기는 제 아이예요. 지연이랑 쾅! 아버지가 현근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아빠! 제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를! 아버지는 현근이 멱살을 잡고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빠 안 돼!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부인과로 직행하셨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와 지훈이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이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근이를 병실 안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이놈이 뭐라는지 들어봐!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하잖아! 뭐?
병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미쳤어요. 현근이는 울면서 지연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왜 이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까이 오지마, 꺼져! 지연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 아기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아니야, 아니라고! 현근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아기도 있잖아. 우리 셋이 행복하게.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때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한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그만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지훈아? 제가 놀라서 불렀지만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나 불임이야. 작년에 검사 받았어.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작년 봄이었어. 결혼 1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어. 지연이한텐 비밀로 하고.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정자수가 극히 적고 활동성도 거의 없다고 했어. 자연 임신 확률이 0.1%도 안 된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지연이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지훈이는 그때부터 혼자 고민하며 지냈대요.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고 성공률도 낮다는 말에 망설였죠. 그런데 2달 후에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정말 기적인 줄 알았어. 의사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심이 있었어. 특히 지연이가 임신 사실을 말할 때의 표정,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근데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적인 줄 알았어. 정말 기뻤어. 하지만 지훈이는 현근이를 노려봤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당신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그럼 왜? 사랑했으니까. 지연이를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내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현근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 되겠네. 지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병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급히 지연이를 부축했습니다. 안 돼. 산모가 이러면. 나요. 다 나야. 지연이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현근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이래? 왜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 우리 끝났잖아.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기가 있잖아. 현근이는 여전히 집착하는 눈빛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그만해!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어. 술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한 번? 거짓말하지 마. 우리 몇 번이나. 퍽! 이번엔 지훈이가 현근이를 때렸습니다. 입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현근이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려. 더 때려도 돼.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내 아이니까. 내 권리가 있어. 권리?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놈이 무슨 권리를 말해! 아버지! 제가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때 간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병실이에요. 산모 상태가 위험합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의료진이 개입하자 상황은 잠시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현근이는 끝까지 버텼어요. 안 나가. 내 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어.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와서 현근이를 끌어냈지만 그는 복도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기 내가 지킬게. 꼭 데려올게. 그 목소리가 멀어져도 우리는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였고 지훈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뭘 설명하라는... 지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다 들었잖아. 우리 아들이 불임이고 넌 바람 피워서 아이를 가졌다고. 어머니? 감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첫 손주라고, 대를 이을 아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이번엔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훈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넌 또 뭐야? 알면서도 속았어? 바보야! 아버지의 질책에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만 했어요. 확신은 오늘에서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지영 씨죠? 저 현근이 어머니예요. 또 다른 폭탄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요. 그쪽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우리 손주라고요. 그게... 우리도 할 말 있으니 잠시 나와 주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모두가 절 쳐다봤습니다. 현근이 부모님이래. 밖에서 기다린대. 뭐? 이젠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현근이와 그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우리 손주 친권 포기 못합니다. 현근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현근이 아이라는 게. 그래서요.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죠.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왜 당신네가 키웁니까?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불륜이든 뭐든 법적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낳은 우리 손주예요. 며느리? 간통한 여자를 아직도 며느리라고 부르시나요? 현근이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속아서 그런 여자한테 물렸으니 아이라도 찾아와야죠. 뭐라고요? 지연이가 울면서 나섰습니다. 제가 꼬셨다고요? 현근 씨가 먼저... 닥쳐! 현근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부녀 주제 뭘 먼저고 나중에 이걸 따져! 결과적으로 바람 피운 건 맞잖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고성이 오갔고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보안 요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도 실랑이는 계속됐죠.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현근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우리 아버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문이 완전히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다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네요. 지훈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남자굿을 못해서.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는 놀라서 지훈이를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봤어. 지연이가 낯선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 그게 현근인 줄 몰랐지만.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었어. 우리 아이만큼 내 아이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온 가정이 거짓과 배신으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했죠. 첫 번째 재판에서 현근희 측 변호사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김지원 씨와 원고 김현근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띄어진 카카오톡 대화는 적나라했습니다. 지연이가 나 너무 외로워. 지연이는 맨날 야근이고. 현근이가 내가 있잖아. 언제든 연락해. 지연이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에 현근이는 운명인데 어떡해. 널 잊을 수가 없어. 이 대화는 작년 3월 15일에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호텔 CCTV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와 현근이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죠. 우리 측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빙자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이 있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는 피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기 녹취록을 보시면 아내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현근이와 지연이가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불륜이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찾아간 곳은 현근이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경리부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현근이가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몰래 전화하고 금요일마다 일찍 퇴근했죠. 다들 여자친구 생겼나 했는데. 다음은 지연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이라는 민지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연이가 결혼 전부터 현근을 잊지 못했대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헤어졌는데 계속 후회했다고. 그래서 결혼하고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미련과 외로움이 만든 비극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온이는 퇴원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누나, 나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지온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엔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했죠. 어머니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그 예쁜 아기가 우리 손주가 아니라니?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근이네는 정말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을 주장했죠. DNA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99.9% 확률로 현근이가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혼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 아버지는 지훈이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온갖 추악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이와 현근이가 만난 횟수, 장소, 심지어 모텔 영수증까지 법정은 그들의 불륜을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최소 10번 이상 만났습니다. 현근이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연락했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시면 지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원고 역시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일방적인 유혹이 아닌 쌍방과실입니다.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근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불륜과 소송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때문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예림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근이 자살 시도했대. 뭐? 현근이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지연이와 아이 없인 살 수 없다.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저 현근이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연이가 우릴 찾아와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하고 현근이도 저와 아이 없이는. 정신 차려!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지연이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현근이와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만 결국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훈이와 지연이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지훈이가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그냥 깨끗이 끝내고 싶어. 지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근이와 지연이는 재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동거를 시작했죠. 현근이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불륜녀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 하지만 현근인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연이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가끔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고, 현근이가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아이는 박주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자라고 있다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지훈이 성을 따르고 있거든요. 지훈이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서울을 떠났죠. 누나, 가끔 연락할게. 떠나는 날 지훈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원이를 잊지 못하셨어요. 법적으로는 손자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손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가끔 현근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를 잘하던 그 소년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땐 몰랐습니다. 작년 겨울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현근이와 지연이, 그리고 유모차에 탄 주원이. 주원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 동그란 눈, 누가 봐도 현근이를 닮았더군요.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나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어요. 후회, 미안함, 그리고 피곤함.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나야. 누나, 잘 지내? 목소린 전보다 밝았습니다. 응, 너는? 나? 좋아. 요즘 등산도 다니고 요리학원도 다녀. 요리학원? 나중에 작은 식당이나 해볼까 해서. 지훈이는 정말로 새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가끔 생각해. 그때 주원이 혈액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모르고 살았다면 행복했을까? 아니면 언젠간 터졌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 진실을 아는 게 맞았다고. 아프지만. 지훈아, 고마워 누나. 그때 날 지켜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는데 시간 있어?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목소리에 뭔가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상처받은 지훈이가 아니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지훈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누나, 사실은 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정말? 어떤 사람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새로운 만남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 요리학원 다니는 사람이야. 나보다 2살 어려. 착하고 밝은 사람이야. 지훈이가 수진 씨를 처음 만난 건 요리학원 김치 담그기 수업에서였대요. 누나 웃기지?
김치 담그다가 사랑에 빠졌어. 지훈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김치 양념을 하다가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거든. 당황해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내가 도와줬어. 첫 만남부터 수진 씨는 달랐대요.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진실했죠. 처음 데이트 때 수진이가 그랬어. 저 돌싱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이 더 깊이 있거든요. 라고. 그 말에 지훈이는 놀랐대요. 내가 이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요리학원에 소문 다 났대. 근데 상관없대. 자기는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수진 씨의 당당함에 지훈이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만났어? 3달 정도?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그래,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근데 지훈아, 그 사람은 네가 겪은 일 알아? 순간 지훈이 표정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진지하게 만날 거면 언젠간 알아. 나도 알아. 숨기고 싶진 않아. 다신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거든. 우리 부모님도 지훈이의 새로운 만남 소식에 기뻐하시면서도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번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죠. 그 여자가 지훈이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데 한 달 뒤쯤 지훈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수진이가 다 들었어. 그 사람이 뭐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래. 자기는 현재의 나를 좋아하는 거래. 그리고 지훈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불임 얘기도 했어. 완전 불임은 아니고 임신이 어려운 정도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도 괜찮대.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래. 만약 정말 아이를 원하면 입양도 있고 의학도 발달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자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지훈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안심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다 알고도 지훈이를 선택했다니 참 고마운 아이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지훈인 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실 위에 선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누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임신했어! 뭐? 저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병원에서 확인해서 8주래! 어떻게, 의사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적이지!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진짜 내 아이야.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늘이 도왔구나. 하늘이 우리 지훈이를 도왔어. 아버지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수진 씨도 건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누나, 나왔어. 딸이야. 이번엔 정말로 축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지훈이를 쏙 빼닮은 예쁜 딸이었죠. 우리 손녀다. 진짜 우리 손녀.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으니까요. 거짓도 속임수도 없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를 돌보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원이를 잃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죠. 이번엔 진짜 우리 핏줄이구나. 진짜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서연이를 안고 눈물 흘리시던 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전에는 대를 이을 손자만 강조하셨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손자든 손녀든 무슨 상관이야.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지훈이었습니다. 전에는 늘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젠 당당했어요. 누나, 나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거짓 없이 사는 것 같아. 지훈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 누나, 지훈이가 절 불렀습니다. 어? 고마워. 그때 날 지켜줘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바보야, 가족인데 당연하지. 가족.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아프게 배웠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 번은 지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수진이 못 만났을 거야. 서연이도 없었겠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야. 상처가 약이 됐다는 거죠. 아픔을 겪었기에 진짜 행복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상처를 딛고 피어난 희망의 증거, 지훈이의 딸 서연이. 5분 만에 무너졌던 행복은 더 단단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창이었던 동서가 준 상처는 아직도 가끔 쓰리지만 그 덕분에 우린 더 강해졌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려 합니다. 지훈이와 수진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한 사랑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저도 언젠간 그런 사랑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진 이 귀여운 조카를 예뻐하며 행복한 고모로 살아가려 합니다. 진실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 위에 세운 행복이야말로 진짜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5분 만에 무너진 행복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쉽게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운 행복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됐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